네, 안녕하세요. 후당입니다. 오늘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조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그렇게 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전에도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리밸런싱 수익을 가져가셨을 텐데, 만약에 그냥 계속 버티고만 계셨으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차익 실현을 수행을 하고 리밸런싱 수익을 안 가져가셨던 분들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크게 한번 이렇게 맞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또 빠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때 이슈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그 치명적인 경쟁자들이 좀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고 거의 45,000원에서 지금 32,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여전히 큰 반등을 못하고 박스권인데 예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는 있어요. 지금 상황은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35,700원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2020년 3분기 거고요. 최신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매출이랑 당기순이익을 좀 볼 건데 매출은 확실히 성장을 못했어요. 영업이익은 보시다시피 2,200억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은 많이. 당기순이익은 1,400억대로 이것도 많이 성장했어요. 전년 대비 11% 정도로. 그리고 매출액 또한 6조 7천억으로 다행히 큰 하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 볼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매출이 항상 그 트래픽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다지 좋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볼 건데요. 네, 좀 굉장합니다. 보시다시피 3분기 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7,800억이에요. 대단하죠? 아마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980억,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이 마이너스 1,324억.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완벽한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잃었으니까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성장성이나 R&D나 이쪽에 투자를 해서 비전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고, 재무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빌려온 돈을 어디선가 또 갚았단 이야기예요. 근래 본 현금 흐름표 중에 가장 완벽합니다.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증가를 해버렸어요. 퍼펙트하죠.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랑 현금 흐름표를 분석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이해가 가요. 아니 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을 저렇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지? 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함정이 있나 없나, 이 재무 마사지가 들어갔나 아닌가, 거짓말을 치는지 안 치는지 좀 대차대조표를 봐볼게요. 요게 자본템만 일단 가져왔는데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특이사항 없어 보이고 이익잉여금도 1,000억 정도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부채 쪽을 가봤더니 단기 차입금이 5,300억이나 갑자기 늘어버려서 이 사람들이 단기로 빚을 왜 이렇게 갑자기 끌어다 썼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를 보니까 거의 3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빚을 지고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자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다행히 유동금융자산이 4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채무를 많이 가져다 왔는데 그걸 금융자산으로 변환을 많이 시켰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다행히 5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4,500억쯤 되는데 나머지 한 3,500억쯤 어디에 포진이 돼 있나 봤더니 재고자산에 한 1,000억 정도를 이렇게 킵을 해놨고요. 어디선가 매출 채권으로도 또 1,000억 정도 좀 안 되는 금액을 받아왔어요. 대차 대조표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끝내고 지금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GS 리테일이랑 GS 홈쇼핑이랑 합병 이슈가 있어요. 이게 작년 기사고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통합법인이 출범을 할 거예요. 얘네가 단순히 지금 편의점 사업이랑 홈쇼핑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쿠팡 네이버랑 같이 타겟팅을 할 정도로 뭐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좋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합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냥 이 스케줄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7월이 지나서 합병을 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 와중에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서 싹 틀 거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기대감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좋게 봐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GS 리테일 합병되는 홈쇼핑 개미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잘 나가는 건 이쪽인데 그게 맞아요. 컨택트 사업이죠.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뭐 쓱배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도 있겠고 마켓컬리도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자들이죠. 옛날에 다 편의점에서 해결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시키고 배송을 받다 보니까 홈쇼핑도 비대면 사업이라 언택트 쪽이라 코로나에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홈쇼핑 막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GS 리테일이 가져간대요. 그것도 1대 4.22 비율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홈쇼핑이랑 고려해서 리테일 주가가 둘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리테일이 좋은 거죠. 리테일이 수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은 시그널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GS 리테일이랑 홈쇼핑이랑 어느샌가 이제 흐름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리테일이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홈쇼핑을 보니까 원래 굉장히 다르죠. 모양이. 굉장히 혼자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슈가 터지니까 제동이 걸린 거야.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리테일이랑 같이 따라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에너지들이 좀 응축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합병 이후에 흔히들 말하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제거가 되니까 그때 샷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매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종합을 했을 때 지금은 리테일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얘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보인 게 이때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언택트 오를 건 다 올랐고 그래서 이제 컨택트 쪽으로 관심이 쏠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BGF 리테일이 먼저 이렇게 가줬어요. 네, 이게 이슈가 있는데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이랑 지금 점포수가 BGF 리테일이 2021년 이후로 굉장히 더 우세해요. 그런데 BGF 리테일은 지금까지 봤을 때 장사를 그다지 잘 못했어요. 재무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 자본의 건전성도 마찬가지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모두 다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해봤을 때 GS 리테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걸 좋아해서 BGF 리테일 쪽에 비전이 지금 당장 더 있으니까 왜냐면 컨택트 사업이 다시 관심을 받고 BGF 리테일이 점포스를 GS 리테일을 다시 역전하는 상황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수급이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홈쇼핑과의 합병 이후에 뭔가 이제 스케줄에 따라가는 그런 안정된 그림을 원하기 때문에 GS 리테일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BGF 리테일 말고 조금 더 현재 가격에 비해서 포텐셜이 훨씬 많이 있는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는 주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GS 리테일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분석 드린 내용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승하시고 성투하세요.